자, 안녕하세요. 강창용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가 이제 빠졌을 경우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갖다가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임플란트라 그러거든요. 이 나사같이 생긴 거 이렇게 심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또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안 했으면은 이렇게 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자료화면이 좀 틀리죠? 여러분들 좀 형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그래서 보통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나사를 심습니다. 여기다 나사를 심어서 하는데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사를 빠진 자리에 우리가 인공 티타늄 나사를 심어서 그래서 치아가 없는 부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없는 부위를 연결하기도 하고 또 하나만 씌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잇몸이 나빠지거든요. 이렇게 잇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잇몸뼈가 까맣게 보이게 돼요. 높게 되면 뿌리가 많이 보이게 되거나 이게 치아 뿌리 전체가 다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치아를 갖다가 이제 발치하게 되고 그 발치하게 되면 이제 뽑은 자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위들은 이제 점점 뼈가 이렇게 녹게 됩니다. 우리 순서대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처음에는 한 이 정도 있던 뼈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변의 잇몸뼈가 저절로 녹아요. 약 1년에 한 0.5에서 1% 정도의 느낌? 하지만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부분이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잇몸뼈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갖다가 그래서 1년 안에는 좀 하세요. 늦어도 한 6개월 정도에서는 좀 1년에서 6개월 사이는 전에는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근데 왜 그러면은 미리 더 빨리 심으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잇몸뼈가 이를 치아를 뽑고 나면 이제 이렇게 치유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잇몸뼈가 또 이제 또 낫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잇몸뼈가 이렇게 차가지고 올라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3개월에 그러니까 아래는 3개월, 그쵸? 아래는 3개월, 위에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임플란트가 발전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을 조금 바꿔볼까요? 좀 저도 실력이 많이 늘어졌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앞니가 빠졌을 경우에는 뭐 6개월 있다 하거나 그 이상 있다 하면은 환자로서는 사회생활이나 이런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바로 당일 뽑고 잇몸뼈에 염증이 없거나 잇몸뼈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 당일 심고 잇몸 골 이식을 조금 해가지고 바로 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요즘은 이제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당일 골 이식을 해서 심기도 하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하거나 또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치아 그 잇몸뼈가 충분하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염증 사항이 아니고 또 치과 의사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바로 심기도 하고 조금 늦게는 한 2주 이상 또 있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뭐 3개월, 6개월 아니더라도 몇 주 정도 이상,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잇몸 상황이나 이걸 보시고 2주에서 4주 사이에도 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치과 선생님들의 경험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잇몸뼈를 갖다가 계속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꾸 볼까요? 네. 일단 처음에 뽑았을 때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잇몸뼈는 그러니까 치아가 없는 잇몸뼈는 이렇게 가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임플란트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뽑은 자리가 이렇게 두꺼웠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얇아지고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높이라 그러죠. 이것도 좀 낮아져요. 그래서 고리식이라 그러잖아요.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나 볼까요? 또 임플란트를 여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치아들이 자꾸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자꾸 쏠리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를 조금 갈아서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갈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요런 느낌? 많이 흔들리죠? 저도 처음이라서 좀 적응하기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걸어서 연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방사선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또 임플란트를 놔두게 되면, 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가 자꾸 내려와요. 이렇게 이가 자꾸 내려오고, 더 시간이 놔두면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아래 심어야 되는데, 아래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만큼을 이를 깎게 돼요.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깎게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만큼 이렇게 금리나 도자기로 이렇게 씌우게 되겠죠. 또 너무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깎거나 씌우지 않을 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약간의 변동이라면 또 이런 식으로 교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최소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고요. 그럼 더 심하게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볼까요? 만약에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가 오면 이제까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잇몸도 안 좋아. 이도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이제 거의 임플란트를 이제 위에도 빼고 위에도 임플란트 아래도 임플란트가 되는 그런 진짜 최악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임플란트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안 하게 되시면 얘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끝에 있는 애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제 안 씌워져 있는 이들은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드니까 주변 잇몸뼈가 녹아서 이렇게 붓기도 하고 또 붓지는 않더라도 잇몸이 뭐죠? 이렇게 흔들리는 그쵸? 이렇게 잇몸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요걸 조금 더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안 하기가 참 그런 거죠. 그래서 보셨다시피 임플란트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뼈가 녹아요. 그리고 또 이가 기울어요. 그러니까 뼈가 녹으니까 뼈를 고리식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쉽지 않아지고죠. 또 이렇게 자꾸 기울게 되니까 또 교정이라든지 또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교정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반대쪽이죠. 반대측 이들은 자 볼까요? 이게 좀 제가 화면 조정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되게 벅차네요. 자 이렇게 이를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이 위에 아랫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요. 만약에 여기가 빠져서 안 했어. 이거 이를 이렇게 함부로 빼면 안 되는데요. 이걸 빠졌어. 이가 이렇게 빠졌는데 옆구리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 그럼 이제 위에 니가 이렇게 올라오다시피 조금 위가 올라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임플란트를 못 하게 되니까 교정을 해서 집어 넣거나 이걸 갖다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올라온 것만큼을 깎아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위에 여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를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와 버리면 이가 이렇게 돼서 이게 만들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교정을 했든 뭐 크라운이 됐든 뭐죠?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죠. 깎아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해야 임플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무서워서 임플란트 말고 뭐 틀니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틀니 없다. 그럼 틀니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요 부위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기둥니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년 쓰시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더 넓어지게 되면 또 얘네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또 뽑게 되고 결국은 전체 틀니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2번 하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 한 비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는 더 손해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라 그러죠. 기력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야? 이렇게 아들도 못 알아본다면 모를까? 이거 막 동네 잔치라든지 결혼식장에 막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니시는 어머님 계시다면 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처음 제가 이게 뭐죠? 프리즘이라 그러죠? 프리즘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 혼자서 이거 막 조정하고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지금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좀 두서가 없는 이유가 이거 보면 이거 조정하려 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도전이고 그래서 조금 조금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임플란트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유가 안 된다면 최소한 치과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하신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될수록 다른 치아들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내 빠진 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도 혼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치과 선생님을 꼭 찾아뵙고 찾아와서 만나서 한번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자. 안 할 땐 안 하더라도. 자,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